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오전 5시 5분입니다. 차트 보기 앞서서 뉴스 간단하게 보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대비 큰 폭 박인 세일 중 장난칩니까? 그죠? 딜하시죠? 네, 뭐 이더리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뭐 이런 식의 기사는 좀 오바죠. 그리고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음. 재미없는 뉴스네요. 네, 별로 알짜가 없는 그런 뉴스. 오늘 비트코인이 꽤나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들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드렸고 최근이었나요? 최근이었나요? 이제 5,600만 원대 요 밑에 요 한번 깨지는 요 포인트에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요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올 이제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에는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잘 나왔습니다. 꽤 나쁘지 않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손절을 주고 이제 배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구간에서 리딩이라고 할까 시황을 할 적에 리딩은 아니죠. 시황이죠. 시황을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로스컷을 좀 세팅을 하고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쵸? 포인트 사실 잡기는 잡았었는데 좀 정확하게 다짐이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포인트 잡아 나가고 있었고 5,500, 5,800만 원 정도였죠. 5,800만 원 전후에 대한 포인트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포인트는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일어나서 계좌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계좌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드리고 여기서는 뭐 제가 굳이 뭐 언급을 딱히 드리진 않았죠. 그래서 많이 가면 6,500 정도, 6,600, 여기서는 5,500 정도 다시 500에서 넘어가 6,700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반등하고 돌아올 때는 손해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그죠? 적당익절하고 뭐 오늘 끝나도 상관없고요. 뭐 계좌 상황에 따라서 뭐 잡아오셔도 상관없고요. 요 기준, 요 기준은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음, 좋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2월 12월 5일에 12월 4일입니다. 그죠? 달러 기준 오늘 저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월 4일 그쵸? 다 예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도 포인트 5,700만 원 전후 포인트 매수 포인트 그리고 5,600만 원대까지 빠져줬으면 했지만 살짝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방송에서 어제 이제 공방이죠. 저희 공방 방송에서 여기 지금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일본봉을 키면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사실 뭐 일본봉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라는 말씀 사실 뭐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였나? 음, 일본봉이니까 어디를 봐야 되나요? 요거였죠? 요거였나? 요거였던 것 같은데?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쵸, 요거. 그래서 요걸 매수 시그널, 거래가 들어오는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서, 여기 5,500을, 5,750을 슬쩍 넘어가게 되면 반등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 위치인지, 일본봉이다 보니. 그 이제 공부방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포타점하고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저희 단톡방에 이제 가자 소리를 했던 시점이 이때입니다. 그죠? 사람들 재밌다고 하셨는데 가즈아라고 했던 시점이 가즈아 그죠? 제가 이제 오후 1시에 이렇게 가자라고 표현을 했죠. 오후 1시 요때 아닙니까? 오후 1시 요때죠? 요 타이밍. 그거서 제가 아마 요 딱 1시 5분이거든요. 12시 그렇죠. 1시 딱 요거 시작될 때 분봉이 딱 시작될 때고 이렇게 했지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죠. 여기 그죠?
했죠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를 되짚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시황을 하면서 그런 시황들을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장, 이제 유튜브 버전에서 공부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권장 드릴 만한 건 사실상 아니었던 부분이거든.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죠?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그러면은 위쪽에 살짝 걸쳐가는 분할 매수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했을 때 거의 다 그렇게 맞아 떨어졌고요. 여기서 제가 매도하세요. 뭐 목표가 매도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면 6,500만 원.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많이 가봤자 6,500 정도를 보고 있다. 간다 하더라도 다시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음. 아직도 그 시황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럼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관련된 문제예요. 선택. 여기서도 매수를 하고 저같이 뭐 마진을 아주 소액으로 하지만 회사가 조금씩 늘어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물렸던 걸 탈출하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도 이 시황은 아직까지 메인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되는 건 요거 먹으러 들어간다. 그래서 바로 빠지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들었다가 여기서 깨지는 모습. 또는 7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눌림목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디테일하고 좀 짧은 거지만 또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원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글쎄요. 자, 1차 타겟 영역 도달 9시 47분 분할 익절하고 계좌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파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세요 파세요 이게 리딩이 될지는 모르게 리딩을 하면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도달하라 그러고 제가 눌림목에 대해 매수를 노려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눌림목 5대 저점, 여대 저점 요 기준을 해서 눌림목 소액 베팅 가능하다, 소액 베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 신뢰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지금 나오는 모습이 요 구간이 요 구간과 모습이 비슷하죠. 60분 차트니까 그죠? 요 구간 모습 비슷하고 눌림목이 나오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신뢰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단기적인 추세, 당에서 단기 추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탕탕탕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살려주면 꽤나 괜찮은 모습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져서 매수 자리를 줄지 안 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단기적 6,100만 원 전후를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 익절을 하시고 저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고 조정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얼정의 놀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700 정도에서 잡으셨던 분들, 저희 공부방에서 잡으셨던 분들 계셨다면은 요게 한 5%좀 안 되나요? 그 3%? 3%? 5% 조금, 5% 조금 안 되는 정도 반등이네요. 그쵸? 뭐 사실 뭐 적은 비중일 수도 있겠고, 뭐 알트를 잡았으면 또 큰 비중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될 테고, 어,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이걸 갖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빠질 겁니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반등이 6만 5천 점 나오게 된다면 6만 5천 그러니까 다시 잘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서 6,100만 원 정도에서 저항을 먹고 다시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준다면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편하게 잡을 수 있게 돼요. 편하게. 그러니까 올 것이다 말 것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제가 빠지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 편하게 잡을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이고 만약에 7천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등장했었을 때 결장을 했었을 때 이 파동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눌림목을 다시 도전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구간 이제 뭐 제가 읊어드렸던 이런 구간들에서 혹시나 딱히 이제 디테일하게 뭔가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뭐 과거 이 요구안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 박자 하나 놓치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요거를 기준으로 단타를 쳐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도 않은데 어쨌든 요런 모습 살짝 반대해주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툭 튀는 이 정도 그림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셨다면 사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조금 아주 적은 비중으로 도전해 볼 만한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뭐 쭉쭉쭉쭉 갈 것이다 말 것이다 이런 부분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고 요 배입을 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파셔야 돼요. 그렇죠? 계좌 관리 한다기보다는 계좌 관리 하셔야 됩니다. 일부 청산하면서 물량을 줄여 놓으셔야 돼요. 지금도 제가 일부 물량을 줄여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물린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시황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물량 정리. 그러니까 전량 매도는 아니더라도 분할 매도 적당히 팔고 혼자 하든 말든 일단 모르겠고 다시 여기 잡아서 여기서 분할 매도 계좌 관리 하시면서 적당히 잡아서 분할 매도 하셨으면 사실 요게 전반적으로 약간 하락 추세에 가까운 이제 다이고날 형태이긴 하지만 수렴 형태이긴 하지만 계좌가 절대 손해나진 않았을 거예요. 요건 요번에는 요 규모 전체에 대응되는 반등파가 등장할 가능성이 좀 있고 운이 좋다면 반등이 좀 크게 될 수도 요 추세가 끝이 났다고 봐야지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가 끝이 나고 매집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림에서 4시간 차트는 큰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과거를 더 해내는 이유는 저 일지를 백테스팅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메모를 하시든 뭐 저장을 영상을 찍으시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했던 시황들이나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지라고 했던 부분들을 백테스팅 용도로 지정을 해두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남의 시황을 듣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뭔가 해볼 수 있습니다. 손절 못할 거 하지 마세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단기 반등 정도는 요 구간에서 단기 반등 정도는 운이 좋으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간다면 6,500은 크게 넘어가기 힘드니까 이도 만약에 이 금액대에 도달을 한다면 분시드를 상당히 많이 빼셔야 될 겁니다.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중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알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발등을 하고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반등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비트도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리거나 이런 타이밍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리플. 예전에 처음 밑에서 잡아보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잡았으면 꽤 많은 수익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을 것 같고 잡고 나서 적당히 팔고 들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습관이 그래. 적당히 팔고 들고 있는 게 이게 되게 좋은 습관입니다. 전략 매수해서 여러분들 인생 역전을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팔고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딩 습관이라. 그리고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뭐 그 정도 이야기하겠고,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보충을 조금 해야 되죠. 주봉에서 오주별 건드려 줘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다음 주에 오주편을 건드려 준다면 이 영역대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위로 살짝 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다음 포인트 7천만 원을 건드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될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꼬여야 될 시점이에요. 꼬여야 될 시점이고 막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뭐 1월 내년 봄정 근처까지 거쳐준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7천까지 못 살려주고 5,500 정도에서 결결결결거린다면 한번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큰 부분이고요.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사정을 보셔야 되고 어쨌든 만약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6,500 정도에서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물리신 분들은 아예 답도 없는 거고 우리가 조금 손해 나신 분들은 물량을 조금 빼셔가지고
리스크를 조금 관리를 좀 해주시고 50% 투입하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엄청 많은 비중을 투입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계속 권장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계속 요 구간 자체를 소비중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5천만 원이 와주면 일단은 좀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완 조건해서 첫 번째 반등 한개 등장을 하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쁜 그림이거든. 요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조금 많이 그리긴 했는데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지, 혹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빨리 밀리더라도 거래량이 좀 폭등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지금은 그 이전에 작은 눌림목에서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그림, 그러니까 한 6,900만 원대 정도 요 추세를 살리면서, 그죠? 요 추세 살리면서 짧은 손절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살짝 노려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타짜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뭐 이거 좋나요, 저거 좋나요? 라는 말씀 질문하시면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알트코인, 그리고 공부하셨던 알트코인, 그리고 뭐 나는 NFT가 좋아, 나는 뭐 메타버스 종목이 좋아, 이렇게 했을 때 막 일도 잘 하고 이런 종목들은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기사 보시면. 그죠? 뭐 하드포크 하더라, 뭔가 하더라, 이런 거 말고 조금 좀 사실적으로 된 뉴스들, 그런 거 보시면서 그 비트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제가 뭐 이더리움 저평가 이야기가 아까 누구 나와서 생각나는 말인데, 500만 원 위에서는 이더리움이 굳이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500만 원 이상의 윗자리에서는 이더리움은 저는 매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뭐죠? 내가 요 가격대 200만 원, 만약 200만 원 깨지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200만 원 탁 찍고 반등을 해버렸거든. 이때는 매력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예전에도 드렸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400만 원대 초반 정도가 나오면 그래도 한번 도전, 뭐 슬쩍 담아 볼까? 이 정도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겁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면 이 기간을 조금 버텨 주셔야 돼요. 버텨 주시고 나면 이더리움은 운이 좋다면 한 1,000만 원대까지도 가능성이 없지 않겠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여기서는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제가 한쌤이 2019년에 이더 맨날 이더 그린다고 맨날 그럴 정도로 이더리움을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난 이더가 좋은데, 이더가 좋은데.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더 가더라도 이거는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시고 줄이시고 기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것도 이거 말고 또 생각나는 종목 있습니다. 에이다. 에이다 뭐 남들 뭐 에이다 하고 날라다닐 때 3천 위에서는 에이다 안 볼 거다.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지금 내 줄줄 빠지고 있잖아. 에이다는 만약에 1,000원이 깨지게 되면 이건 뭐 깨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플처럼 마치 1,000원이 깨지게 되면 뭐 단타를 한번 노려보시는 정도, 한 900원에서 850원 사이 오게 되면 단타를 한번 노려보시는 정도로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캔들은 의미 있거든요. 300원대 나오는 이 캔들은 강력한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올 것이다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올 것이다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면 여기 유리한 구간으로 바뀌게 돼. 유리한 구간이 된다. 그리고 거기서 거래가 들어오면 거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 캔들 두 개 때문에. 에이다 세력의 평균 단가는 한 300원에서 정도 전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리가 좀 됐나? 좀 3만 원 상태라서 일단저는 말씀을 좀 드려봤고, 요약을 좀 하자면 이번 주 이제 수렴 얼마 전이었죠. 자, 이번 주에는 볼 거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오면서 침체 기간에 뭐 자꾸 뭐라고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공부용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타점들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공부용입니다. 매수용이 아니라,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트 공부하세요라는 임금에서 제가 아주 작은 관점에서 타점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를 겁니다. 여기서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차트와 뉴스와 시장을 같이 버무렸을 때 좋은 확률이 나오니까 언급을 드렸었고, 사실 그 지점들이 얼추 맞게 다 흘러갔습니다. 디테일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사실 부방장님께서, 그 전 부방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빠지시면서 제가 차트를 조금 많이 봤거든요. 운전하면서 맨날 보고 사고 날 뻔도 하고 그랬으면서 보면서 어쨌든 잘 맞아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원하드렸냐면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세요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면이 난데 이게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엇 파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게 완성이 됐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규모는 여기에 대한 손절가와 요 목표가에 대한 그 수익비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테스트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항상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투자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보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인데, 요 정도 영역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요 손절가의 비율을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요 목표가 요 정도 형성이 될 거거든요. 6,500만 원 전후로. 그렇죠? 요 정도 형성이 된다고 봤었을 때 여기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계산을 하시고 여기서 배팅을 비율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된다고요. 수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절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5%가 나오고 수익 비율이 7%가 나온다면 요거는 그 손익비 자체가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확률이 반반이라도 배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 방에 죽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인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확률을 공부할 적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유리한 게임을 무한정 반복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유리한 게임이라 하더라도 러시안 룰렛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걸게 되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야. 봐봐요. 우리가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섯 개 중에서 하나가 총알이 있잖아요. 그게 터졌을 때 우리가 딱밤 때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딱밤 때리기 말고 그냥 우리는 도박사들이니까 넌 천 원씩 내기를 한다고 칠까요? 총알이 나가면 내가 너한테 천 원을 주고 총알이 안 나오면 내가 너한테 천 원을 받겠다라는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재수가 없어서 세 번 연속 통화이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크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게임은 내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전 재산이 천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게임을 해서 운이 나빠서 그게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은 확률적인 요소가 높은 포인트에 있을 때 올인을 해서 높지만 그 낮은 확률에 걸려서 저세상 가시는 경우거든요. 그건 좀 재수가 없는 케이스고, 확률이 일단 낮은 게임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이거 확률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저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여기서는 그래도 사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켜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패턴이 나오면 합시다. 지금 뭐 단타 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기적으로 이런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반반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포인트는 도전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모든 매도에 있어서 유리 분리를 따지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차트를 분석하실 때 이것은 일마까지 갈 거다라는 예측이 아니라 이 계산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럼 내가 시드를 얼마나 나누어 낼 것인가, 이 게임의 확률이 내가 10판을 하든 100판을 하든 큰 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확률인 것인가를 연습을 하시고 남으시면 이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아마 여러분들 친구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항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아니고 이제 후원해주신 공방분들에게 제가 간단한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요. 그래도 너무 좋아해주시고 그래서 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맨날 받기만 하고 방송에서 떠드는 게 뭐 헛소리만 떠들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제 시청자 재미는 없어도 그래도 알찬 시황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